안녕하세요 여러분, 깜장벽돌입니다. 오늘은 다락방이 있는 한 30평대가 되는 단층주택 평면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크기의 실들을 이렇게 배치해보는 블록 스터디 작업을 바로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이렇게 바로 블록 스터디 작업을 바로바로 하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안방 쪽부터 그려보는 작업을 하는데, 우선 드레스룸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안방 위에는 안방 화장실, 그 위에는 작은 방, 그리고 작은 방 쪽에 붙어 있는 곳에 공용 화장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다가 현관을 좀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현관을 만들고 가상선 같은 건 그때그때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현관 옆에는 작은 창고를 한번 넣으려고 지금 해보고 있어요. 복도를 한번 만들어주고, 이 집은 기역자 모양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라서 복도를 기역자로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는 큰 거실을 이쪽에다 둘 거고, 거실하고 현관 사이에다가 주방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길이가 한 7.4m 정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실구성을 일단은 좀 잡아봤고, 현관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려고 보니까 복도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안방 화장실을 돌려가지고 옆으로 옮기고, 이 부분에다가 다락으로 올라가는 다락 계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단이 적어도 한 13개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계단이 살짝 좀 높은 계단이 만들어질 것 같긴 해요. 일단 블럭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메스 작업을 그 위에다가 바로 진행을 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 봐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 모양대로 집 모양이 나오는지를 블럭 스터디 위에다가 바로 메스 작업을 하면서 형태를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합니다. 지붕은 뭐 각도 같은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 메스 작업이니까 그냥 이런 형태의 지붕이 나올 거라는 것만 좀 잡아보면 돼요. 양쪽에 큰 지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 큰 지붕 두 개 사이에 이렇게 작은 지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 실을 하나 더 집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에서도 주방만 있는 게 아니라 다용도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용도실을 좀 넣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지붕 두 개 사이에 있는 공간에는 처음 생각대로 이렇게 작은 지붕을 두 개를 좀 만들어서 지붕 두 개가 여기 기역자로 연결되는 스타일로 이렇게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이 지붕은 낮게 만들어서 벽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고, 이쪽 안방 옆에 있는 다용 그 드레스룸 이쪽은 평지붕을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형태를 좀 보면 이쪽 지붕이 조금 낮아져도 될 것 같아요.
양쪽 끝에 있는 지붕 두 개가 좀 도드라지게 크게 보이고 중간에 있는 부분은 좀 낮은 지붕이 되도록 그 스카이라인을 맞출 생각이고, 이렇게 데크까지 설치를 하고 나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모양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서 이 상태를 가지고 이제 평면 작업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을 확인해 봤더니 한 120제곱미터 정도가 되네요. 이러니까 36평, 1층 바닥 면적이 한 36평 정도 되는 모델이 나올 것 같아요. 얼추 된 것 같고, 면적도 어느 정도 나왔고 형태도 어느 정도 나왔으면 요거를 폭발을 시켜가지고 바로 평면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기능을 가지고 벽체 두께는 중심선 기준으로 안쪽으로 70, 바깥쪽으로 70 잡는데, 지금은 옵셋으로 안쪽에다가 70을 잡아서 전체 벽 두께가 140이 나오도록 이렇게 옵셋으로 벽체 내벽 두께를 잡아줍니다. 이쪽은 거실하고 주방이 통으로 터져 있는 부분이라 여기 벽체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평면에서 필요 없는 벽체는 이렇게 지워주고 나머지 부분은 다듬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내벽을 좀 그렸으면 한쪽에다가 따로 만들어 놨던 그 외벽선을 따라서 바깥으로 옵셋 70을 시켜요. 그래서 바깥 부분만 복사를 시켜가지고 기존 평면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쪽으로 70, 바깥쪽으로 70 되는 그런 벽 두께가 나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계단은 맞지가 않아서 계단은 지워주고, 이쪽에 벽 두께가 지금 70밖에 안 되니까 여기도 140이 나올 수 있도록 벽 두께를 안쪽으로도 70 한 번 더 만들어 주고, 이 부분은 화장실 부분인데 이쪽에도 벽이 하나밖에 없어서 벽을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자, 벽체가 완성됐으면은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는 제가 공유해 드린 이 자료에서 가구들을 평면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는 작업을 합니다. 안방에는 킹 사이즈 침대, 그리고 작은 방에는 싱글 침대를 갖다 놓으면 되고, 이것들은 그냥 갖다가 무브 시켜버리면 돼요. 주방 쪽에는 6인용 식탁 하나 놔두고, 거실 쪽에 소파 세트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스케치업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게 평면이 되게 좀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반대편으로 마이너스 1, 스케일로 마이너스 1 시켜가지고 뒤집어 줬습니다. 이쪽 부분이 다용도실이니까 다용도실하고 주방 쪽에 필요한 집기들 가져다가 주방을 한번 구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싱크대는 폭 600 정도 되는 싱크대를 설치를 해요. 폭이 한 650 나오니까 600으로 줄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무브 시켜서 50cm만 줄여주면 폭 600짜리 싱크대 폭이 나오니까 요거 계속 복사 시켜가지고 필요한 곳에다가 싱크대 구성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계속 복사를 시키고,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요 정도가 싱크대가 나오면 여기 폭이 조금 좁을 것 같으니까 싱크대를 좀 더 넓혀주고 식탁을 약간 위쪽으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되면 뭐 거실하고 주방 쪽 공간 구성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냉장고를 넣어야 되는데, 냉장고 요새 나오는 냉장고 폭이 좀 깊어요. 폭이 한 1m 정도가 돼서 싱크대 60짜리 싱크대에다가 냉장고를 넣으면 냉장고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서
다용도실 벽체를 좀 줄여가지고 냉장고가 약간 빌트인이 되도록 이렇게 벽체를 좀 셋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한 50cm 정도만, 냉장고 들어갈 자리만 이렇게 벽체를, 다른 데서 벽체를 복사를 시켜가지고 냉장고 들어갈 자리만큼만 벽체를 추가로 만들어 주고 냉장고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벽체선 만들면서 필요 없는 선들은 그때그때 지워주면 돼요. 이렇게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중심선도 만들어주고 필요 없는 벽체선은 지워주고, 이렇게 그때마다 정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선 정리를 해줘야 평면이 이제 나중에 선이 많아져고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거는 그때그때 정리를 해주면서 평면을 수정해주면 됩니다. 네, 냉장고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냉장고 옆쪽 벽체도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 복도 쪽에서 냉장고가 바로 보이지 않도록 복도 쪽에도 냉장고 깊이만큼 벽체를 더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선들 지워주고 냉장고 깊이만큼 벽체를 좀 더 만들어줍니다. 이쪽에는 싱크대 요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싱크대는 지워주고 냉장고 깊이만큼 벽체를 더 늘려주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 싱크대 크기를 좀 수정을 해서 헷갈리지 않게 좀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싱크대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붙박이장을 갖다가 싱크대로 만들어서 가운데 선이 좀 필요가 없으니까 싱크대 600짜리 그냥 심플한 사각 박스로만 싱크대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자 싱크대를 만들 거니까 싱크대 하나 복사를 시켜서 옆에다가 갖다 놓고, 이 외벽 쪽에 있는 싱크대는 싱크볼 넣어주고 4구짜리 인덕션이 됐건 가스레인지가 됐건 인덕션도 갖다 놔주고, 좀 좁은 것 같아요. 이거 좀 더 넓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로 그냥 늘리면 되죠. 이 정도 되면은 됐고, 복도 크기는 1300 정도니까 이 정도도 됐고, 이 복도 기역자 부분은 뚫린 공간이니까 벽체는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 거의 주방하고 그 거실 쪽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문짝, 필요한 곳에 문짝을 좀 갖다가 설치해 보겠습니다. 다용도실 들어가는 문은 폭이 100 정도는 나와야 돼요. 문짝 폭이 100이 나와야 그 안에 세탁기 같은 거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다용도실 문은 무조건 100 이상이 나오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문짝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벽에서 좀 떨어뜨려 가지고 문짝을 설치해 주고, 이제 다용도실 구성을 한번 가구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쪽에 싱크대를 넣으면 될 것 같고, 필요 없는 선 지워주고, 기역자 싱크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케일로 늘려주면 되고, 다음 세탁기
세탁기는 건조기도 같이 넣는 추세니까 한쪽으로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주고 보일러 공간도 잡아주겠습니다. 보일러는 연통이 밖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돌려줘서 외벽 쪽에 붙을 수 있도록 보일러를 위치시켜 줍니다. 이게 됐으면 현관 들어가는 문은 뭐 3연동 도어 설치해도 되고 이렇게 포켓 도어 설치해도 되는데 지금 3연동 도어가 없어서 포켓 도어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들어가는 현관 출입문도 폭이 1m는 되니까 다용도실에 썼던 현관문을 현관 쪽에다가 똑같이 복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현관 쪽에는 신발장이 있어야 되는데 신발장은 폭이 350이면 돼요. 지금 이 가구는 아마 650이니까 350만큼 줄여줘서 신발장을 설치해 줍니다. 이 반대편에도 기역자로 설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케일로 줄여주면서 신발장도 위치시켜 주고 이건 뭐 현관이 넓어서 이렇게 디귿자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신발장이 될 것 같고 현관이 좀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현관 위치를 중앙으로 좀 옮겨 주겠습니다. 신발장도 수정을 좀 해줘야겠네요. 현관문은 뒤집어 주고 원래 그 현관문 손잡이가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이제 현관문을 설치를 하면 이렇게 설치를 해야 오른손으로 열었을 때 편하게 열 수가 있겠어요. 현관이 크니까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추가로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선은 지워주고 이렇게 하면은 현관 폭이 한 2.5m 뭐 이 정도 폭이면 충분히 꽤 넉넉한 현관이 나오는 거죠. 다음은 이제 화장실 작업 해보겠습니다. 화장실 기구들 가지고 와서 일단 좀 이따가 하고 화장실 좀 이따가 하고 벽체 구멍이 났을 땐 그냥 라인을 한번 좀 그려주면 여기에 벽 두께가 안 돼 있으니까 벽 두께 수정을 좀 해주고 캐드에서는 멀티라인으로 그리면 좀 편한데 스케치업은 멀티라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잔손 볼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스케치업이 워낙 편한 프로그램이라 이 정도는 감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화장실 벽체 수정해주고 이렇게 구멍이 뚫린 부분은 선을 하나 그려주면 이렇게 벽체가 만들어집니다. 벽체래. 면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현관에 들어갔을 때 이 정도 크기 그냥 아담한 크기가 되네요. 다음은 이쪽은 다락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는 곳이라서 벽체가 필요 없고 이 부분에다 계단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줄 계획이고 안방 침대 위치를 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안방 화장실 들어가는 화장실 문은 한 800짜리면 될 것 같고 안방 들어가는 출입문은 900짜리 문 설치해 주면 됩니다. 일단 안방 출입문 설치해 주고 방문은 안쪽으로 열게 만들어 줄게요. 스케일로 마이너스 1 해서 뒤집어 주고 벽체에서 조금 150 정도 떨어뜨려 줍니다. 화장실 문도 설치해 줄게요.
화장실 문은 뭐 700에서 800 정도면 돼요. 이것도 벽체에서 150 정도 띄워주고, 화장실 기구들을 복사를 해다가 안방 화장실 먼저 구성을 좀 잡아 보겠습니다. 일단 변기 중심이 이렇게 벽체 끝에서 45cm 정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면 되고, 세면대는 변기에서 한 20cm 정도 떨어뜨려 주면 돼요. 그리고 샤워기는 샤워 공간이 1m 정도면 되니까 벽체에서 50cm 떨어뜨려 줍니다. 이렇게 하면 화장실 구성이 다 완료가 됐고, 공용 화장실하고 안방 화장실 크기가 같으니까 안방 화장실에 있는 구성을 그대로 복사를 해다가 공용 화장실에 그냥 붙여넣기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돌려주고, 요 출입문을 벽체에서 150 떨어뜨려 주면 안방 화장실하고 똑같은 구성으로 배치가 됩니다. 밖에 뭐 조경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나무 뭐 아무데나 일단 갖다 놔주고, 이쪽에 있는 것들 다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다 찾아가지고 집어넣어 봐야 됩니다. 다용도실에도 이렇게 가스레인지 하나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위치 잡아주고, 다용도실에 이렇게 그 싱크볼이 뭐 많이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구성상 이건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니까 일단은 배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넣은 것 같고, TV장 일단 거실 쪽에다가 TV장 갖다가 놓고, 계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락 올라가는 계단인데, 계단 개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계단의 그 높이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일반 계단 높이가 180, 계단 높이가 한 18cm 정도 되는데, 이거는 한 30cm까지도 되는 그런 계단이 나올 것 같아요. 폭이 좀 좁아서 계단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한 15개 정도만 돼도 다락 올라가는데 그렇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몇 개가 나올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는 못 올라가고, 디귿자로 배치를 한번 해보면 이쪽까지도 계단을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계단 참에도 계단 참을 좀 세 단으로 쪼개가지고 계단 참에도 계단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개면 좀 아리까리한데, 일단은 이쪽 부분이 다락이 될 것 같아요. 다락 올라가는 부분에 계단을 이렇게 두면 올라갈 때 지붕에 머리가 닿으니까 계단 참은 없애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계단을 좀 넓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단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12개. 음, 일단 패스. 작은 방에도 출입문 설치해주고, 복도 쪽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돌려주고 뒤집어야겠네요. 스케일로 -1 반대로 뒤집어서 문짝 배치하고 150 띄워주고, 이쪽에다가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볼게요. 붙박이장 폭 600,
600으로 스케일로 늘려주고 이쪽에다가 다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보면 침대 위치를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할까, 뒤집어서 침대는 요 끝으로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은 방이 완성이 됐고, 계단이 개수가 작아서 좀 더 늘려주고 싶어요. 계단 개수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으니까 작은 방 폭이 3800이면 그렇게 작은 폭은 아니거든요. 저 장롱을 좀 쪼개서 계단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드레스룸 먼저 좀 작업을 할게요. 안방 드레스룸에 포켓도어 설치를 해서 포켓도어 넣고 드레스룸 붙박이장을 배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는 붙박이장하고 화장대 이렇게 다 구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붙박이장은 디귿자 형태로 설치를 해 줄게요. 됐고, 안방 됐고, 이쪽에도 장을 하나, 이건 낮은 장, 뭐 선반 같은 거 둘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고, 안방에도 TV 놓을 수 있는 TV 선반 하나 배치해 주겠습니다. 화장대, 다락이 딴 데보다 층고가 조금 있으니까 여기는 메스를 만들 때 좀 더 높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단 개수가 부족해서 붙박이장을 조금 줄이고 붙박이장 폭만큼 계단 공간을 좀 넓혀서 계단 개수를 좀 늘려주겠습니다. 붙박이장 줄이고 이렇게 되면 계단이 2개 정도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정도면 뭐 계단 여유 있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계단 밑공간도 재밌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용도실, 이 다용도실이 복도하고 그 주방 사이에 있어서 이 복도 쪽에도 문을 하나, 조그만 문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양쪽에 문을 한번 배치해 주겠습니다. 평면이 끝났어요. 그러면 바로 어, 메스 작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벽 따라 가지고 바닥에서 40cm 올려주고 벽체를 만들어 줄 건데, 그 아까 그 평면 그린 거에서 면을 이렇게 잡아주고 면 위에다가 그 내부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 사각형을 그려주면 벽체선을 빼고 나머지가 해제가 돼요. 이렇게 지금 평면도 위에다가 면을 입힌 상태라서 이렇게 좀 반짝반짝거리고 좀 빛이 나죠. 요 잘 보면은 내가 선택한 부분이 해제가 되는 게 이렇게 보여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스케치업이 능숙하게 되면은 아, 이게 해제가 됐구나 안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면을 계속 왔다 갔다 해보면서 반짝반짝거리는 걸 좀 보면서 이게 해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그 벽체선만 놔두고 나머지 공간을 어, 해제를 시켜주고 있는 작업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제가 끝나고 나면 외벽선만 남아요. 이 외벽선만 복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외벽선만 따라가지고 복사를 시키고 기초 위에다가 올려놓고 벽체 높이 2700 딱 만들어주면 이렇게 벽체까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좀 그 벽체 잡는 게 헷갈리신 분들은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평면 그린 거에서 벽체만 가져다가
좀 수정 작업을 해가지고 내벽을 지워요. 이렇게 내벽을 다 지워줘요. 내벽을 있는 대로 다 지워주고 벽체만 남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 벽체선 잡기가 좀 더 편해지거든요. 여기서 아까 그 외벽선 부족한 거 다시 좀 수정을 좀 해주고, 아까 그렇게 하는 게 편하긴 한데 그게 아직 좀 헷갈리신 분들은 요 방법을 좀 쓰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까 그거 가져다가 이렇게 벽체 잡고 내벽을 다 지워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벽체만 남긴 상태에서 여기다가 외벽선을 따라가지고 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면을 만들고 쭉쭉 따라가지고 쭉쭉 따라가면서 외벽선 따라가면서 외벽선에 맞는 이렇게 면을 하나 딱 만들어주면 내벽 그리기가 쉬워져요.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이렇게 됐으면 면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레탱귤러로 내벽을 딱 그려주면 그 이렇게 해제되는 게 편하게 보이죠. 아직 스케치업이 그 조금 헷갈리신 분들은 이렇게 벽체만 따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벽체선만 놔두고 이렇게 해제를 하는 방법이 좀 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 약간 좀 면보기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좀 사용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벽 선택된 게 더 확실하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갖고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락 있는 30평대 단층 주택 평면을 같이 잡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평면을 가지고 모델링하는 작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